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전 교육과정에는 이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속에는 빠져있는 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엔트로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4차시에서 5차시 정도 해가지고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를 배우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부터 짚은 다음에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먼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변화이다? 자발 변화. 자, 자발 변화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외부의 환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외부의 환경과는 관련이 없이, 자, 요거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이 가만히 두면 자기 스스로 그냥 변해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자발 변화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스로 변하는 또는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자발 변화라는 이름으로 붙여놓을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비자발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비자발 변화는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잖아요. 자발 변화가 아닐 비자 아니다. 그럼 얘는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자 다시 말하면 외부 조건의 무엇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비자발 변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이 상온에서 얼음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요런 플라스크를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둥근 바다 플라스크를.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다? 얼음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자? 얼음.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 얼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근 바다 플라스크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상온. 상온이라면 우리는 몇 도씨로? 25도씨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25도씨 상온에서 얼음을 여기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조건도 변화시키지 않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럼 얼음은 어떻게 변하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무엇으로 변해간다? 그렇죠. 물이라는 액체로 상태가 변할 거예요. 이렇게 외부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무슨 변화라 부른다? 자발 변화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물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의 온도를 마이너스 10도씨로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외부 조건, 온도라는 조건을 변화시켰더니 반응이 일어나요. 또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10도씨로 낮췄어요. 외부 조건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물이 무엇으로? 얼음으로 변하더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비자발 변화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들고 와봐요. 확산. 확산이라는 건요 어떤 기체 입자가 또는 액체 입자가 공기 중으로 또는 액체 하나의 용액 속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 공기를 들고 올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플라스크 두 개를 연결한 요 모양을 하나 딱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코업을 잠궈놨어요. close. 잠궈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전 기체를 요렇게 3개를 딱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자, 선생님이 코업을 오픈할 거예요. 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코업을 요렇게 오픈시켰어요. 열었어요. 그럼 이 기체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그죠? 아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체들은 이쪽으로 뭐한다? 퍼져나간다. 다시 말하면 뭐가 일어났다? 확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있고 여기에는 몇 번? 3번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은
우리가 무슨 변화? 자발 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퍼져나간 걸 내가 한 곳에 모을 수 있을까? 모으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압력을 줘야겠죠. 인위적으로. 그럼 나는 뭐를 바꿨다? 외부 조건을 바꿨어요. 압력이란 걸 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쭉 공기를 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변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비자발 변화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자발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실제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엔트로피는요. 우리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라지 S로. 그럼 이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자, 엔트로피는요.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도의 무엇이다? 척도예요. 자, 여러분들 척도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정도를요. 수치로 표현한 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엔트로피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의 무슨 양? 변화량.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변화량이라는 거는요. 나중에서 무엇을 빼는 거다? 처음을 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량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엔트로피 나중값에서 엔트로피 무슨 값을 빼주세요? 처음 값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변화량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론해낼 수 있겠죠? 어떤 걸 추론해낼까? 첫 번째, 처음보다 나중에 무질서도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다. 그죠? 그러면 델타 S 값은 뭐보다 커졌습니다? 0보다 커졌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나중에 엔트로피. 다시 말하면 나중에 무질서한 정도가요. 처음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0보다 크다. 그럼 이때는 엔트로피가 무엇했다?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델타 S가 0보다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것보다 이 값이 더 커야겠죠.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것. 처음에는 무질서했지만 나중에는 무질서하지 않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엔트로피가 무엇했다?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요. 물질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질들은요, 또는 물체들은요,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요, 엔트로피가 뭐하는? 증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실에서. 자, 선생님이 수업을 다 마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을까? 아니죠. 계속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거나 얘기하거나 또는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질서하게 변해간다는 거야. 그럼 봐. 대부분의 물질들은 엔트로피가 뭐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질서해지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엔트로피가 무질서하게 변하려는 방향, 다시 말하면 그 반응은 무슨 반응? 자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변화해 있는 그 상태에서 소리칠 거예요.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마. 남아있는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책상에 앉겠죠? 그럼 그 변화는 무슨 변화? 비자발 변화. 다시 말하면 내가 엔트로피를 억지로 억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랑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경우의 수와 확률로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콕 닫아놨어요. 자, 여기에다가 1번 기체, 2번 기체, 3번 기체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다. 여기에 콕을 다시 열었어.
자, 순간적으로 여기에 1번, 2번, 3번이 다 몰려있는 그 순간도 분명히 있겠죠? 퍼지기 전에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남아있고 여기에는 몇 번이 갈 수 있어? 그렇죠? 3번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겠죠? 또는 1번과 3번이 있고 여기에 몇 번이 2번이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자, 또는요. 2번과 3번이 있고 몇 번이 1번만 퍼져나갈 수도 있다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는 1번이 있고 2번과 3번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에는 2번, 여기에는 1번과 3번이 퍼져나갔어. 또는 여기에는 3번, 그럼 여기에는 1번과 2번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순간순간 우리가 잘랐을 때.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볼까? 여기에 하나도 안 남아. 어디로? 1번, 2번, 3번이 이쪽으로 다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우의 수 한번 내볼까요? 얘는 얼마? 8분의 1번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얘도요. 8분의 몇 번? 1번. 얘는요. 8분의 3번. 얘는 8분의 몇 번? 3번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확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는 것들은 이것들이죠. 퍼져나가는 성질. 근데 요놈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곳에 질서정연하게 모여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2번, 근데 이 경우는 몇 번? 6번이나 일어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기체 분자를 3개만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려는, 다시 말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 1몰이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집어넣었어요. 콕을 열었어요. 막 퍼지겠죠. 이 경우는 몇 번? 한 번밖에 안 일어나. 이 경우도 몇 번?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아.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엔트로피가 뭐 하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요. 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을 다시 고치면 대부분의 물질, 아니 모든 물질은요. 엔트로피가 뭐 하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증가하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증가하는 확률이 매우 무엇하다? 높다는 거야. 왜? 이 경우는 어디에 수렴할 테니까? 0에 수렴할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모든 물질들은요. 엔트로피가 뭐 하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엔트로피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짚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엔트로피란 무질서도의 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정도를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요. 나중에 엔트로피에다가 처음 엔트로피를 빼주세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보다 크다는 말은요. 엔트로피가 뭐 하겠다? 증가하겠다.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보다 작다는 말은요. 엔트로피가 뭐 하겠다? 감소하겠다. 그리고 모든 물질들은요. 엔트로피가 뭐하는? 증가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걸 뭐로 설명했다? 확률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입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결국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는 방향으로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얘들은 0의 수렴, 그럼 얘들은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자, 1번, 2번, 여기에는 몇 번? 3번. 그럼 여기에다가는요, 4번을 이렇게 표시할까요? 4번.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엔트로피의 증가와 무엇을 한번 적어보자? 감소를 한번 적어보자.
엔트로피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또는 어떻게 감소하느냐. 그 경우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변화가 일어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 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럼 이때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했어요. 자, 눈치가 마른 친구들은 벌써 여기에서 답을 찾았을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건요,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 그랬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고체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액체로 바뀌었어요. 무질서해졌죠. 점점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요. 모여있지 않고 퍼져나간다고요. 자, 이번에는 액체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기체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더 무질서해졌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여기에서 배운 거. 아,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델타 S가 0보다 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할 때도 우리는 델타 S가 0보다 뭐합니다? 커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기체가 액체가 돼버렸어요. 무질서한 정도가 커졌어요? 아니면 작아졌어요? 그렇죠. 작아졌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표시하자? 델타 S가 0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S가 0보다 뭐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뭐로 가면? 기체로 가면 델타 S는 0보다 뭐해진다? 커진다.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뭐한다? 증가할 겁니다. 자,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가버리면 엔트로피는 뭐한다? 감소할 겁니다. 델타 S가 0보다 작아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상태 변화에서 엔트로피의 증가와 감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기체의 무슨 수를 가지고, 분자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엔트로피의 증가와 감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이렇게 표시해 줄게, 선생님이. N2 기체랑 3H2 기체가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다? 이 NH3 기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기체 10개가 움직일 때랑 기체 하나가 움직일 때랑 누가 더 무질서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기체 10개가 움직일 때 더 정신이 없다, 그죠? 더 무질서하게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체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무질서한 정도가 뭐한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기에다가 써먹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몰수 얼마? 1. 몰수 얼마? 3. 우리 그냥 개수비를 몰수비로 쌤이 그냥 표시를 했어요. 그럼 얘는 분자수 몰수비가 얼마? 2.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N2가 3H2랑 결합해서요, 이 NH3로 변하는 과정. 이 과정은 4개가 몇 개로 변했어요? 2개로 변했어요. 그러면 기체 분자수 4개가 기체 분자수 몇 개로? 2개로 변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방금 설명했잖아요. 하나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10개가 움직이는 게 더 정신사납다, 그죠? 무질서함이 더 크다. 그럼 이렇게 변할 때는 무질서함이 더 뭐했다? 작아졌다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델타 S는 0보다 뭐해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얘가 이렇게 변할 때는요, 기체 분자수가 몇 개? 2개에서 몇 개로? 4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델타 S가 0보다 뭐합니다? 커집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함의 정도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때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났는데 기체 분자수가 증가한대. 어떻게? 요렇게. 이때는 델타 S가 0보다 커지는, 즉
즉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기체 분자수가 뭐 해버렸어요? 감소해버렸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럼 그때는 우리가 델타 S가 0보다 뭐 해졌다? 작아졌다. 무질서한 정도가 4개일 때보다는 2개일 때가 더 작아졌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엔트로피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번 상태가 변할 때, 두 번째는 무슨 분자수를 살펴보고 기체 분자수를 살펴보고 엔트로피의 증가와 감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3번. 자, 3번은요, 수용액에서 무슨 화가 일어날 때, 이온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뭐를 집어넣었다?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딱 집어넣냐면요, NaCl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릴게요. 여기에는 NaCl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아시잖아요. NaCl을 물에다가 딱 집어넣어버리면 NaCl 그대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Na 플러스와 Cl 무엇으로? 마이너스로 무슨 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온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NaCl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었는데 물에 딱 들어가서 무슨 화가 일어나니까? 이온화가 일어나니까 얘가 몇 개로 바뀌어버렸어? 2개로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를 집어넣었지만 나중에는 몇 개가 됐다? 2개가 됐어. 그럼 하나일 때보다는 몇 개일 때가? 2개일 때가 무질서함이 더 무엇하다?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델타 S가 0보다 뭐합니다? 커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선생님이 이 수용액을요, 다시 말하면 NaCl 수용액을 증발시켜버려요. 그러면 물은 증발해서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온화되어 있던 Na와 Cl은 다시 NaCl이라는 고체 물질로 변해서 바닥에다 깔릴 거라고요. 그럼 그때는 여기 있는 델타 S가 0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그쵸. 2개에서 다시 몇 개로? 하나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그때는 델타 S가 0보다 뭐한다? 작아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요, 엔트로피의 증가와 감소를 상태 변화, 기체 분자수, 그리고 수용액에서의 이온화되는 정도, 이거에 따라서 엔트로피의 증가와 감소를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번 첫 차시 수업은요, 요 정도에서 이제 끝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 우리는 좀 더 심화된 엔트로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 나온 개념이다, 그죠? 새로 나온 개념은요, 처음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지만 향후 심화가 가능한 거예요. 심화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들 심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들고 올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은 전부 다 다시 돌려보면서 노트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선생님이 노트 필기한 거 검사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